네, SK 바이오사이언스와 함께 또 시장에서 계속해서 뭔가 주도주자를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자동차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시장이 최근에 다시 반등하면서요. 그 전에 주도주였던 전차 군단이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 했는데 약간 반도체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살짝 주춤한 모습이고요. 자동차 쪽에서도 K배터리를 제외한 2차 전지 배터리주를 제외한 완성차 업체, 부품주들이 오히려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기아차 특집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DB금융투자 김진만 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렵습니다. 라고 살짝 방송 전에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기아차가 다시 한번 부각을 보여줄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이제 EV6, 네. EGMP가 적용된 플랫폼이다라는 거에 또 그리고 그 디자인에 많은 분들이 좀 환호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아이오닉 5가 나오고 기아차도 이어서 EV6가 나오면서 그래도 이제 현대 기아차가 전기차 시장 안에서 두각을 많이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특징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GMP 기술이라는 게 기존의 내연기관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죠. 부품이 너무 많아서 이제 공간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현대 기아차가 이제 이 GMP 기술 플랫폼을 바탕으로 아이오닉 5,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EV6까지 전용 플랫폼으로 이제 출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좀 특징을 하면은 이제 기존에 있던 부품들이 많이 빠지게 되면서 이제 실내 활용도가 굉장히 극대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뭐 차량을 새로 구매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충분히 매력적으로 어필할 만하다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 2026년도까지 7개의 전기차 라인업을 이제 소개할 예정이고요. EV6는 이제 막 신호탄이 내는 거기 때문에 뭐 특징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아이오닉 5와 비슷하지만 기아차만의 좀 매력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로 아이오닉 5를 살까, EV6를 살까 벌써부터 고민하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요. 현대 아이오닉 5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EGMP가 적용된 현대차의 첫 번째 차고요. 이제 EV6는 기아차의 첫 번째 차예요. 둘의 차이점을 좀 크게 비교해 보자면요. 사실 차이점이 막 극명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그냥 형제차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사실 기술력으로는 기아차가 조금 더 전기차 충전 시 주행 거리라든지 네. 뭐 충전할 때 이제 조금 더 시간이 덜 걸린다든지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이오닉 5는 이제 심플과 세련된 디자인을 뭐 EV6 같은 경우에 화려함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호도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기술적으로 이제 특장점이 막 갈리는 그런 라인업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기아차가 3%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EV6가 또 시장의 반응이 크자 최근 지수가 빠지면서 같이 내려왔던 주가의 분위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이슈 중에 하나가 또 애플카인데요. 이에 대해서 저희가 뭐 맞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이 애플카 협상 재점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저희가 사전에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님의 인터뷰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죠. 기아차 애플카 협의가 재점화됐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들어와서 각 글로벌 제작사들하고 무산됐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만은 어느 때보다도 기아차의 조건이 애플카를 만들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라는 겁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미국 공장을 비롯해서 글로벌 제작이 가능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또 이 GMP 같은 세계에서 완성도 최고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얼마든지 완성도 좋은 가성비 최고의 전기차를 공급 가능하다는 부분들. 세 번째로서는 기아차 자체가 위탁 생산을 하더라도 브랜드 이미지보다 차종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고 또 PBV라는 목적 기반 자동차를 이미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이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애플이 협상을 통해서 가장 최적의 모델이 기아차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밑 접촉의 가능성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애플카 자체를 2024년 얘기했지만은 2, 3년 정도 늦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동차는 이 사람의 탑승자를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테슬라만 하더라도 13년 이상 적자였었고 2019년부터 흑자 모델일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게 바로 사람이 탑승하는 모빌리티이기 때문에
또 자율주행 기반으로 하는 애플카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금 이미 늦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빠르면은 수개월 이내에 수면 위로 갑작스럽게 올려서 MOU 체결을 한다든지 이런 갑작스러운 어떤 움직임도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아차와 애플카 협상의 재점화 가능성도 염두해야 된다. 지금 기아차는 애플카를 만들기 위한 정말 유리한 조건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요. 인터뷰 요청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기아차가 이렇게 끊이지 않는 애플카 이슈를 계속 가져가다가 생산이 공식화하게 된다면 주가는 이전에 보여줬던 그 폭발적인 반응으로 화답을 할까요? 아니면 이미 그래도 예상하고 샀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만큼은 아닐까요? 아무래도 일부 선반영된 모습도 있고 그 선반영된 부분이 지금 빠진 경우도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애플카가 공식적으로 이제 제안이 와서 기아차가 진행을 하게 된다면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벤트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애플카를 제외하고도 글로벌 매출이나 차량 판매 대수가 이제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 2020년도에 260만 대의 차량 판매 기록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다음에 21년도에는 한 290만 대 정도의 차량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애플카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차량 대수는 한 10만 대 정도로밖에 이제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기아차가 가질 수 있는 영업이익이라든지 손익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화, 뭐냐면 고급차 브랜드를 애플카로서 이제 대체를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제네시스라는 고급 세단 라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애플카가 기아차의 프리미엄 세단 라인을 장악하게 된다면 브랜드 이미지로서는 훨씬 더 이득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카를 제외하고 하더라도 기아차의 주가는 쭉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어느 정도 내놓고 싶습니다. 네, 지금 주요 완성차 업체 대비 이제 PER을 보고 계신데요. 기아와 현대의 경우에는 여타 다른 완성차 글로벌 업체들에 비해 PER이 낮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지금 가장 이제 PER로만 따졌을 때 높은 수준에 있고요. 도요타, 그다음에 혼다, 포드 순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기아차의 목표 주가도 저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연이어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 주가는 어느덧 87,500원까지 왔고요. 최근에 기록했던 고점은 1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증권사에서 이야기하는 건 물론 11만 원까지 올라오면 또 상향 조정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12만 원 현대차증권에서 제시하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은 12만 5천 원, 그리고 뒤를 이어서 메리증권이 12만 원, 유한타증권이 11만 5천 원, KB증권이 11만 원, 그리고 유진투자증권과 EBS투자증권에서 10만 5천 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만 5천 원 넘고 이제 저희가 평균을 내어봤을 때 11만 원대인데 김진만 팀장님은 이 기아차를 만약에 매수하신다면 어디까지 한번 지켜보실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위일 것 같은데 저는 한 13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에 아무래도 프리미엄 주셨어요? 아무래도 전기차 라인업에서 가지고 있는 현대차와의 협업이죠. 이제 기술력 자체가 이제 기아차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시너지가 함께 있어서 조금 더 상승폭이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만약에 13만 원을 제시하는 이야기는 이제 뭐 애플카가 협상이 조금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속도가 좀 빨리 붙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실제로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이 이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차량 판매 대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월에도 차량 이제 내수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수출까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봤을 때 이제 단순 수치로만 계산되는 이제 증권사 리포트에 제가 약간의 이제 꿈을 더해서 한 13만 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좀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기아차의 목표가 진짜 가장 높은 13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형주가 주춤한 장세 안에서도 그래도 이 자동차주들은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 제가 앞서 해드렸는데 자동차와 함께 또 같이 가는 게 전기차 자율주행차라면 그 안에서 반도체들이 정말 무수하게 들어가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생산하는데 차질을 빚을 정도인가요? 어때요? 일단은 글로벌 이제 완성차 업체들 일부는 이제 공장 가동이 중지될 정도로 이제 반도체 자동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많이 부족한 네.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파운더리 시스템 상황에서 차량용 반도체는 사실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이제 실제로 많이 이제 생산하지 않는 그런 반도체였었는데 갑자기 전기차 시장 플랫폼이 성장을 하면서 이에 또 더불어서 이제 TSMC나 UMC
파운더리 1, 2, 3 글로벌 이제 1, 2, 3위 업체죠. 대만에서 이제 가뭄이 일어나면서 반도체 생산량에 지장이 있으면서 지금 쇼티지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포드, 혼다 등 글로벌 업체들이 공장 가동이 중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아무래도 현대 기아차는 이보다는 조금 더 타격이 덜하겠지만 이런 수급적인 문제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무래도 연말까지는 이런 차량용 반도체의 부족 현상이 이어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글로벌 위기에 대응을 해서 어제죠, 이제 한국 자동차 협회랑 이제 한국 반도체 협회가 양해각서를 메고 이제 기술 개발과 생산 시설 확대를 미리미리 해둔 선점 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이제 협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에 어느 정도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자동차주에 대한 전체적인 뷰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완성차 업체 쪽과 함께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부품주인데 그동안 자동차라는 큰 안에서 배터리도 있었는데 지금 배터리에 대한 투심은 폭스바겐 때문에 급격하게 위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자동차 완성차와 부품주만 따로 내어놓고 봤을 때 탑픽은 뭐로 꼽아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 방금 전에 차량용 반도체 이야기를 했으니까 반도체 관련 회사를 좀 말씀을 드리면 KEC 한번 제가 탑픽으로 뽑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차량용 반도체 자체가 시장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고 존재를 하고 이제 기존에 있던 대장주 중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뭐 대장주로 뭐 텔레칩스가 있지만 이번에 KEC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 테슬라에서 이 관련해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부각을 받아내면서 이제 작년 11월쯤에 큰 폭의 상승이 있었었는데요. 그 이후에 뭐 작년 10월에 사모펀드에서 이제 CB를 발행함으로써 조금 더 이제 전기차 관련 반도체 생산 업체로서의 성장을 위한 이제 기술적 그다음에 이제 자금적 확보를 해놓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장용 차량 반도체 관련주들을 계속 지켜보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자동차 부품주들은 약간 지지부진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올해 탑픽으로 뽑을 수 있는 그런 관련 섹터이기 때문에 뭐 KC도 좋고 이제 기존 이제 업체들도 많이 보시게 될 경우에 단기간 짧은 호흡이 아닌 긴 호흡으로 보셨을 때는 훨씬 더 부각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KC, 자동차와 함께 차량용 반도체까지 더해지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